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형제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두 채와 지방의 상가 건물, 그리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7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며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과 그 결과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인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형제 중 막내셨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시고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셨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파시던 아버지가 점점 사업을 키워서 결국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는 정말 바쁘셨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으시고 늘 일에만 매달려 계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환갑을 넘기시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고향에 계신 형제들을 자주 찾아뵈러 내려가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들의 형편을 걱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큰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제대로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었고 둘째와 셋째 삼촌들도 각각 사업 실패와 자녀들의 취업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자랐던 형제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을 참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처음에는 조용히 도움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큰아버지 치료비를 대신 내드리고 삼촌들에게 몰래 돈을 보내드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이 일시적인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형제들이 당장의 어려움은 넘길 수 있어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버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든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을 처음 들었을 때 저희 가족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며칠 동안 큰 소리로 다투셨고 저와 형도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그 재산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사업을 더 확장할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다 나누어 주려고 하시냐며 반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고생하며 모은 재산인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남에게 주려고 하느냐며 서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다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 간의 정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충분히 가진 우리가 더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나누어 가지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저희는 한동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식보다 형제를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저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뜻을 관철시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재산분할 절차를 밟으셨고 7형제가 모두 똑같은 몫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받은 몫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고향의 형제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그 돈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작은 농장을 새로 시작하셨고 삼촌들도 각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사업의 빚을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준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고향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농장 일도 재미있게 하신다며 자주 농산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촌들도 각자의 사업이 안정되면서 예전에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준 후 아버지는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전에는 항상 사업 걱정, 돈 걱정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던 분이 이제는 자주 웃으시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걱정하느라 마음 아파하시던 것도 사라져서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형제들이 모두 잘 지내는 것을 보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가족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했던 저희도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을 통해 저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가족이라는 것은 단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 서운함을 극복하시고 지금은 아버지의 결정이 옳았다고 인정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훌륭한 남편을 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 후로 저희 집안의 모든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만 의무적으로 만나던 친척들과 이제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지냅니다. 사촌들과도 훨씬 가까워져서 마치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결정이 정말 현명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사업이 오히려 더 잘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서 아버지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는지 사업에도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판단력도 좋아지셨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 결과 식당 사업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수익성도 좋아졌습니다. 마치 베풀면 받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농담 삼아 형제들에게 나누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눔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후배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느끼셨을 그 뿌듯함과 보람을 저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형제들과 더욱 돈독해진 관계 때문인지 정신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그 결정 덕분에 말년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족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야기